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를 준비하고 계세요?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장백TV입니다. 오늘은 직장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몇 가지만 명심하시면 퇴사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.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고민하게 되면 섣불리 퇴사를 하고 사업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. 그럼 어떻게? 일단 사업 계획은 회사를 다니면서 완성을 하세요. 이유는 초조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. 모든 사업, 거래, 영업, 비즈니스, 협상, 이 모든 것들은 초조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한 달, 두 달 시간이 흐를 때마다 초조함이 옵니다. 그러면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검증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초조함은 줄어들겠죠.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베팅할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?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버느냐? 퇴사를 하고 모든 시간을 사업 계획을 하는데 쏟아부어야죠. 당연히 쉬는 시간, 먹는 시간, 노는 시간, 주말 다 줄이고 이 사업 계획을 하는데 내 모든 시간을 쓰셔야죠.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? 힘들겠죠.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처럼 힘드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. 퇴사를 하면 직장인처럼 근무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훨씬 더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. 사업가는 일하는 것도 노는 거지만 노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는 퇴사 직전까지 다니는 회사의 나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연구하세요.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에 집중이 되냐? 자, 여기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.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 모든 시간과 역량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. 그런데 미래의 사업가들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의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. 대충 상급자로부터 지시받고 하던 일들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하게 돼요. 왜? 내 사업에 써먹어야 되니까. 그 사업에 효율적이어야 되니까. 더욱 이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미래의 내 사업에 큰 기반이 됩니다. 이건 마음을 먹었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기도 해요.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팽겨치고 내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,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직무와 내 미래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냉정하게. 하지만 지금의 내 직무와 미래의 내 사업과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고 들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. 미래의 내 사업을 위해서 퇴사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세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세요. 지금보다 더.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같은 팀의 동료들도 있겠지만은 타 부서의 직원들도 있겠죠. 나와는 관계없는 부서니까 우리 부서원들과만 친하게 지냈겠죠.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퇴사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차 한잔씩은 하세요. 매일매일 내가 커피를 사도 됩니다. 그분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. 퇴사를 하잖아요.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나와는 관계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. 자,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가정을 할게요. 지금은 디자인에 대한 업무만 집중하면 되지만 내가 디자인 회사의 오너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디자인만 할 수는 없어요. 그 회사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재무계획, 세금, 유통, 영업, 계약,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경영이라고 하죠.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누군가의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. 그럴 때 전 직장에 떠올랐던 그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.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전화를 하고, 아, 대리님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연락드려요. 저 혹시 안 바쁘면 뭐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? 이렇게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된다면 그 정도면 성공하신 거예요. 자, 네 번째는 지금 연락하는 거래처들에게 더 정성을 쏟으세요. 안부 연락도 한 번씩 하고 필요하면 기프티콘도 선물해 주세요. 그렇게까지 왜? 지금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건 거래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내가 퇴사를 하고 내가 맡았던 업무로 사업을 한다면 그 거래처는 나와 굉장히 유용한 파트너가 됩니다. 새로운 파트너 만나면 되지. 사업을 해보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파트너십을 맺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지 느껴지실 거예요. 하다못해 샘플을 하나 요청을 하고 싶어도 한 번도 거래가 없던 그 회사에 연락을 한 다음에 우리 회사를 소개를 하고 어필을 해야지 샘플을 받을까 말까. 어떤 경우는 견적서도 넘어오지 않아요.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. 그런데 지금 내가
제가 과장으로 있는, 대리로 있는 이 회사에 거래 담당장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담당자는 수차례 나랑 통화를 한 사이겠죠. 몇 번 미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내가 퇴사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저 이제 드디어 창업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담당자는 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거겠죠.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요청하는 샘플이나 견적서는 거부감 없이 보내줄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는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퇴사하기 직전 날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깨끗하게 하세요. 친하지 않았던 직원들에게도 커피 한 잔씩은 돌리세요. 저는 15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지금의 회사를 창업했지만 15년이 지난 다음에도 연락하는 당시의 동료들이 있어요.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할 때 책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티슈 닦았습니다. 서랍 하나하나 다 비워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. 나중에 이 자리에 앉을 그 누군가가 테이블 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. 퇴사하는 그 날은 주차장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던 분들이 20명이 넘었어요.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가 퇴사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배웅을 해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제가 다니던 중에는. 저는 마지막에 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결과는요, 제가 퇴사를 하고 2개월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 명 한 명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을 했겠죠. 세 번째 직원까지는 모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전 동료들이었습니다. 저의 사업 계획을 듣고 한 명 한 명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 3명 이후부터는 공개 채용을 했었죠. 만약 저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를 믿고 같이 일을 했을까요? 처음에 믿고 할 크루가 있다면 그것은 절반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장백TV였습니다.